안녕하세요, 클라드입니다. 오늘은 카페가 아니라 집에서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해보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매일 딴짓하는 이유는 도파민이 아닌 과도한 정보와 자극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네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뭐 저 자신이 너무나 도파민에 절여져 있고 엄청난 정보를 맨날 알고 싶어하는 그런 ADHD 끼가 있어서 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나은 사람이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뭐 리서치도 많이 하고 AI한테도 물어보는데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서 칼 뉴포트라는 스탠포드에서 교수하는 분이 있는데 뇌과학 쪽으로 그분이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좀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 컨셉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은 뭐 그분이 말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핸드폰을 좀 덜 하려면은 우리의 의지로는 스마트폰을 덜 할 수 없다. 절대 중도를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덜 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이 없는 곳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책을 더 읽을 수 있고 그래야지 내 의지를 좀 넘어선 환경을 조성을 해야지 핸드폰과 좀 멀리 되어서 내가 잦은 그런 충동적인 도파민에 길들여지지 않고 조금 더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하시는 건데 이제 그분이 계속 요즘에는 이제 AI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그 유튜브 채널에서 그리고 이런 생산성, 좀 더 deeper life, 깊은 삶을 사는 방법, 뭐 이런 걸 이야기하시는데요. 뭐 저 역시도 그걸 보고 많이 감명을 받아서 오늘 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좀 해야 할 일도 많고 중요한 일도 많은데 자꾸 시작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뭐 이력서 써야 되면 이력서 써야 되고 취준생 같은 경우는 뭐 운동하는 건 운동하는 거, 자격증 공부하는 거, 뭐 주식 공부하는 거 이런 건데 자꾸 그거 안 하고 쇼폼 영상만 우리가 릴스나 뭐 인스타 같은 거만 스레드 같은 거 틀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벌써 30분, 1시간 지나 있고 이제 자책감이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의지 박약인가 뭐 왜 그러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게으른 게 아니라 이제 과도한 자극을 받고 있을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뇌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 총량이 한정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사실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라고 하네요. 사실 진짜 범인은 그 멀티태스킹, 맥락 스위칭하는 맥락 전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랑 좀 도파민 하향 조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맥락 전환은 뭐냐면 우리가 폰 들고 카톡 왔으면 답장하다가 인스타 인플루언서 사실 봤다가 쇼츠 넘겼다가 막 뉴스 보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실제로는 내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 중노동이라고 하고 뇌는 한 번에 하나만 집중할 수 있대요. 화면 넘길 때마다 뇌는 이제 이전 맥락을 지우고 새로운 맥락을 활성화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인지적 에너지 소모한다 그래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일을 하려고 저처럼 지금 앉았을 때는 이미 이제 맥락 전환을 너무 많이 해서 멀티태스킹 너무 많이 해서 이제 거의 그로기 상태에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집중해야 될 거를 못하는 거죠. 이미 집중하지 않아도 될 하찮은 것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뇌가 이미 약간 번아웃된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도파민 시스템의 고장이라는데 하향 조절이라요. 도파민 하향 조절. 이게 스마트폰 자극에 길들여진 뇌가 약간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팝콘 튀듯이 뭔가 이렇게 계속 뭔가 타닥 계속 뭔가 도파민 들어와야 되는데 도파민이 굉장히 빠르게 쉽게 내뿜는데요. 그 카지노 슬로머신처럼 우리는 이제 계속 새로운 거를 원하는 거고 도파민은 컨텐츠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뇌가 톡톡해서 이전 과도한 이제 도파민 쏟아지면은 우리 스스로 보호하려고 좀 수용치 줄여버리는데 그건 이제 하향 조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극의 역치가 매번 높아지니까 책을 읽거나 장기 프로젝트 하는 것처럼 좀 잔잔하고 느리고 좀 긍정적인 자극이 오는 걸로는 뇌가 반응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우린 다시 쇼폼이나 넷플릭스나 이런 좀 재밌는 즉시적인 충동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지키기 위해 뭐 고치기 위해서 나의 이런 도파민에 절여진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나아지냐 조언이 많은데 뭐 아침 첫 1시간 일어나서 핸드폰 하지 마라
뭐 하루에 10분 집중해서 뭔가 마이크로 러닝 해라 뭐 이런 게 많은데, 이게 이미 몇 시간씩 소셜미디어에 저도 그렇고 절여진 뇌가 고작 그 10분 뭐 15분 이렇게 집중한다고 해서 재구성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뭐 비타민 먹으면서 아침에 이거 먹었으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해결책은 이제 자극, 단기적인 꼼수가 아니라, 치팅이 아니라 이 자극의 총량 자체를 영구적으로 좀 줄여주는 좀 미니멀리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할 때나 잘 때 아예 핸드폰을 아예 다른 방에서 충전을 하는 거, 시야에 사라지게 놔두는 거가 멀티태스킹, 맥락 전환 자주 하는 거를 하지 않게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즉각적인 이제 결과 나오지 않아도 뭐 어떤 도자기 만들기라던가 아니면 뭐 악기 연주나 가구 조립이나 뭐 책 한 권을 정말 끝까지 핸드폰 보면서 안 읽고 정말 30분 정했으면 그 책 끝까지 읽는 거, 그런 거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매번 지켜지는 않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일단은 일부러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여기다 놓고 자요. 기가 쉽는데, 그리고 그 옆에 제가 읽고 싶은 책을 놓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놓고 놓는다는 의미는 자기 전에 그 책을 먼저 이렇게 보다가 잠들게 만들기 위함이고,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그 핸드폰도 굳이 보려면은 침대에서 일어나서 여기서 와서 보고 다시 놓고 가야 돼요. 침대에서 핸드폰 보게 만들면 이게 계속 시간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좀 해봤는데, 물론 실패하고 또 귀찮아서 이거 침대에 가져갈 때 있지만 핸드폰을, 그래도 그렇게 좀 약간 제가 제 자신을 믿지 않고 환경을 조성하니까 확실히 나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러닝 할 때는 무조건 핸드폰 그 집에다 놓고 러닝 하는데, 물론 눈앞에 제가 지금 상하이 사니까 동방명주도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이 벌어졌을 때 너무나 찍고 싶은데 그걸 못 찍으니까 좀 아쉬워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찍기 위한 게 정말 나를 위함인가, 아니면은 소셜미디어에 나 러닝했다고 자랑하고 싶음인가 물어보니까 결국에는 자랑하고 싶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자랑한데 뭐 내가 잘 뛰는 것도 아니라 얼마나 봐주겠어 싶어서 그냥 안 찍습니다. 그래서 그 러닝 나가는데 확실히 핸드폰을 가지고 나가서 좋은 음악 들으려고 찾고 가끔씩은 뭐 사진도 찍고 누구 친구 카톡도 확인하고 이런 거 하면은 한 10분 뛴다 그러면 정말 집중해서 뛰는 건 한 15분, 20분밖에 안 되는데, 없이 뛰면은 30분만 뛰어도 진짜 땀이 뻘뻘 나요. 확실히 그래서 핸드폰이 없는 것도 좋아요. 음악도 없는 것도 좋아요. 음악도 없이 마인드풀 러닝이라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내 호흡만 들으면서 뛰면은 정말로 좀 내가 살아있음도 느끼고, 저는 그거를 약간 무빙 메디테이션, 이렇게 움직이는 명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러닝이야말로 우리 뇌에도 정말로 너무나 좋다고 하고, 그런 이유는 많이 들어오셨겠죠. 러닝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지. 그래서 그런 거는 이왕이면 핸드폰 없이 하면은, 핸드폰 있으면 요즘 핸드폰 무겁잖아요. 제 아이폰 지금 아이폰 17인데 좀 무겁거든요. 그거 없이 하면은 확실히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강아지 산책 갈 때도 저는 핸드폰을 최대한 안 가져가려고 해서 오늘도 안 가져갔는데, 확실히 저도 이제 강아지 자체에 함께하는 베니에게 집중해주고, 얘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얘가 오늘 좀 잘 걷고 있는지, 혹은 또 내 자신도 지금 내가 뭘 듣고 있는지, 핸드폰 하고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리드 줄 그냥 이렇게 체온체로 핸드폰 하면서 가거든요. 그거 안 하니까 좋더라고요. 강아지한테도 좀 죄책감도 덜 느껴지고, 그래서 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칸예푸트 교수가 말한 거는 뭐 평소보다 뭐 좀 일찍 30분 일찍 나서 폰 주머니에 놓고 그냥 동네 주변 카페를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무것도 뇌에 디지털 입력이 안 된 상태에서 커피 한 잔 조용히 마시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뭐 모닝 리추얼을 적어봐라, 뭐 이런 걸 해봐라, 그러면 하루가 달라진다, 이런 말도 있고, 아니면은 마치 병원에 예약이 있는 것처럼 캘린더에 몇 시간 비워두고 업무를 좀 일찍 마치고 안 가본 미술관이나 공원에 가서 핸드폰을 차를 꼭 집에 두고 와서 오로지 나만의 저널을 쓰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어떤 걸 집중해보는 거. 저도 생각해보면은 갤러리 가서 핸드폰 없이 갔었을 때가 훨씬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뭐 여행도 마찬가지고, 많이 찍으면은 제가 최근에 운남관 다녀왔잖아요. 근데 5년 전에 다녀왔을 때는 사진을 정말 많이 찍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진을 많이 찍어서 그런지 잘 그게 기억이 안 남아요. 근데 이것도 뭐 시간이 대화지 알겠지만, 이제 이번 여행 사진 꽤 찍었지만 제가 5년 전에 유튜브 할 때만큼 안 찍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그냥
조금 더 그 내 눈앞에 있는 풍경이나 이런 냄새나 이런 게 조금 더 들어오는 느낌? 뭐 들어보니까 하루키도 여행 가면은 절대 사진 안 찍고 노트 테이킹도 안 하고 그냥 여행 가면 자기 자신이 사진 기자 녹음기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고 한 달이 지나고 나면은 부유하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을 여행기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면에서는 좀 어쨌든 핸드폰이 무조건 악은 아닌데 좀 이렇게 우리가 이걸 지배당하기보다는 좀 도구로 쓸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 역시도 그거를 잘 하고 있었으면은 이런 영상을 찍지 않았겠죠. 저도 여러분들보다 더 심하게 중독된 사람으로서 제가 나름 중독이 덜 되려고 이제 알아보려고 뭐 이런 칼 리포트 교수 거 보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이게 누군가에게 도움 되면 좋겠다 해서 지금 찍는 거고요. 저 우리가 의지가 약한 거는 맞는데 우리 의지보다도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는 이제 끊임없는 정보가 주입되는 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맥락을 바꿔서 컨텍스트 스위칭 하는 거, 이제 뭐 카톡, 뉴스, 유튜브, 주식, 인스타, 막 슬랙, 링크드인 막 왔다 갔다 계속 하면은 내가 매번 작업을 다시 세팅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익스플로러 이 인터넷 탭을 왔다 갔다 하는 거가 금방 되는 것 같지만 할 때마다 다 다시 리셋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뇌가 어쨌든 높은 자극에 계속 익숙해져 있으니까 뭐 릴스든 쇼츠든 틱톡이든 몇 초마다 보상을 주잖아요. 계속 넘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뭐 내가 정말 해야 될 제안서 작성이나 아니면은 뭐 프로젝트에 대해 집중해야 되는 거, 사업 전략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재미없고 느린 활동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이거를 하면서 조금 더 내가 효능감도 느끼고 그래도 내가 다시 옛날처럼 이런 어려운 것들을 할 수 있구나, 책도 읽을 수 있구나, 이런 좀 뿌듯함이 있어요. 저도 자기 전에 원래 목표는 1시간 책 읽기인데 지금은 한 진짜 15분 있다 잠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본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책 그냥 앉아가지고 1시간도 읽었는데 지금은 진짜 맘먹지 않으면 5분도 힘들어서 그런 면으로 제 주변에 좀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고 좀 본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핸드폰에 알람을 다 꺼뒀거든요. 이메일이건 카톡이든. 그래서 가끔씩은 좀 늦게 답장하게 될 수는 있는데 그 이유는 순식간에 자꾸 뭐가 들어오면은 내가 이거를 자꾸 보고 싶은 이 충동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알람 다 꺼놓고, 생각보다 알람에 좀 늦게 봤다고 해서 뭔가 세상이 무너지거나 그런 적 없어요. 한 번도 엄청나게 뭐 내가 꼭 미스하지 말아야 될 일을 미스한 적은 저는 아직 없습니다. 일단 대부분 그렇다고 하고, 그러니까 알람 제거를 한번 알람 안 뜨게 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그래서 이메일 할 때는 이메일을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이메일은 업무 시작과 끝에만 딱 볼 수 있게 중간이랑 뭐 3번 정도만, 그리고 메신저도 뭐 카톡이나 이런 것도 계속 누군가 핑퐁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옛날 방식으로 이메일 한다 생각해서 좀 이렇게 한 번에 카톡 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수시적으로 좀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비수시적으로 종종씩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훨씬 우리 뇌에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깊은 일과 얕은 일을 좀 분리를 해야 되는데, 깊은 일은 이제 우리가 좀 뇌를 많이 써야 되는 일, 글쓰기나 뭐 회사 일이나 제안서 짜거나 콘텐츠 기획하고 만들고 그런 건 정말 약간 뇌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거는 그거 할 때 쓰고, 그다음에 이제 얕은 일을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오후에 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깊은 일은 오전에 딱 해버리고 2시간 내에 점심 먹고, 오후에는 조금 쉬운 일, 그냥 약간 반복되는 내가 이미 해서 익숙한 일을 하면 좋다고 하는데, 뭐 그건 이제 뭐 행정 업무나 뭐 일정이나 어떤 메일 답장이나 뭐 그런 거 있겠죠. 뭐 카톡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핸드폰을 내 시야에 안 보이게 좀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그게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카페 갈 때도 핸드폰 놓고 가거나 아니면 가방에 넣어버리거나 좀 그렇게 해버리면은 좀 나름 도파민 디톡스도 되고 내가 조금 더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은 것 같긴 해요. 우리가 맨날 똑같은 일상에 있다 보면은 뭔가 이런 걸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바꿔지는데, 여행에 가면은 이제 내가 보는 소셜 미디어 이런 거 화면 속 세상보다 이 자체가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평소 하던 친구들과 하던 뭐 카톡도 잘 안 하고 뭐 이렇게
컨텐츠 보는 것도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새로운 도시로 뭐 꼭 해외로 아니어도 한국에서 좀 새로운 쪽으로 한번 안 가본 쪽에 가서 일상에서 멀어지게 될수록 좀 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새로운 가능성 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조심해야 될 거는 잠들기 전에가 제일 조심해야 된다. 저도 이제 밤에 침대 누워서 자극적인 컨텐츠를 보면은 이게 뇌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밤 10시 이후로는 뭐 햇빛을 최대한 덜 보고 아침엔 햇빛을 많이 보고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보면 좋고 저녁에는 최대한 햇빛을 덜 보고 10시 이후는 좀 빨리 자고 이게 좋은데 우리는 보통 10시부터 핸드폰을 보고 넷플릭스 보고 막 하잖아요. 이제 그거보다는 밤에는 뇌를 철저히 이완시키고 그런 고도의 인지 능력을 요하는 막 그런 콘텐츠나 서적도 안 좋고 그냥 좀 잔잔한 에세이나 인문학 같은 걸로 좀 책을 읽어도 그런 거 읽어서 뇌를 식혀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마구잡이로 소비하는 이제 도파민 서핑 이거는 결국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과 또 지금의 AI 이런 거에 노예가 될 뿐이고 대부분 우리가 FOMO, Fear of Missing Out이라 그래서 어떤 거 정보를 최대한 트렌드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까봐 누구나 아는 걸 내가 알지 못할까봐 좀 많이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좋진 않다. AI가 사실은 너무나 요즘에 좋은 정보를 알아서 떠먹여주고 요약까지 해주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그냥 어려운 거를 책을 요약해가지고 읽어버리는 거랑 내가 이 힘들지만 책 한 권을 다 하나 집중해서 읽고 이 인물 간의 서로 서사 같은 거 알고 하는 거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려보고 상상하면서 책을 읽는 거는 완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백하자면 뭐 많은 책들 새로 나오면 맨날 AI한테 요약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재밌으면 읽고 했는데 요즘에는 좀 그러지 않고 그냥 조금 더 내가 어려운 것들 내가 어렸을 때는 그냥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핸드폰 충전하는 거를 내 방이나 그런 데 하는 것보다는 뭐 칼 리포트 교수는 이제 아예 꼭 그 주방 키친에다가 충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 전 2시간 전에 핸드폰 안 보고 그냥 나만의 충전 시간 가족들과 대화하고 뭐 책 읽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이런 것들이 뭐 다 지키진 않지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무 많은 이런 소품이나 이런 도파민 때문에 시작이 안 된다면은 나의 게으르다고 내가 바보 같다고 이렇게 욕하기보다는 내가 너무한 자극 속에 지금 절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더 열심히 살려고 막 더 늘려고 하는 것보다는 더 적게 작업받기 위한 거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생산성의 사회인데 다들 생산성, 효율성을 보면서 하잖아요. 저 역시도 이런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어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욕심은 제가 또 많아요. 그래서 또 누군가가 잘하는 거 보면 또 금세 자극받거든요.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또 그거 따라하고 싶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더 많이 하고 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 나한테 중요한 게 무엇인가 보고 그것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좀 쉴 수 있고 그리고 혹사 내가 생각한 거를 다 하지 못해도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좀 사랑해주는 거. 우리가 10만원짜리 지폐가 있으면 그거 구겨도 10만원이잖아요. 그 10만원짜리 지폐에 대한 가치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내 자체의 가치를 뭔가 이루는 거, 달성하는 걸 보는 것보다는 그냥 그래도 내가 꾸준하게 노력하는 내 자신 칭찬해주고 때로는 당연히 엎어지고 실패해도 그래도 내 자신 좀 이렇게 보살펴주고 이렇게 좀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앞으로도 너는 뭐 오늘은 조금 엇나갔지만 다시 잘하면 되는 거 이렇게 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20분만이라도 한번 핸드폰을 집에다 놓고 한번 걸어보세요. 그것만 해도 아마 그렇게 하신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은 진짜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초반에는 여러 가지 빨리 핸드폰 보고 싶고 막 이런 거 나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는데 회사 거 받은 이런 생각 드는데 어쨌든 없잖아요. 이미 나왔고 그렇게 해서 20분 정도 걸어보시면 내 인생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이켜보게 되고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좀 산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 같아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쨌든 뭐 아예 핸드폰을 하지 말라 뭐 이런 건 아니고 저도 못하고 저도 지금 뭐 워낙 유튜브에 뭐 링크드인에 뭐니 다 온라인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과도한 이런 AI 시대 이제 과도한 자극으로부터 절여진 날에 좀 구출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깊게 deep life, deep work라고 하는데 카연 리포트 교수는 조금 더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들에 정말 필요한 시간들에 집중을 하면서 살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뭐 좀 더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저도 조금 더 찾아보고요. 네, 제가 알려드린 것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그 아침에 일날 때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통 그러니까 알람 하잖아요. 근데 핸드폰 하지 마시고 아날로그 시계 하나 장만해 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핸드폰을 충전해 놓고 아날로그 시계로 이제 나를 깨우는 거죠. 그것만 해도 아침 일어나자마자 보통 핸드폰을 깨우게 되면 핸드폰을 보고 또 바로 또 딴 거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아날로그 시계 깨우고 눈 뜨고 입을 개고 침대 앞에 저는 그 같은 경우는 10분 정도 명상을 하는데 10분 마음으로는 1시간 하고 싶은데 안 돼요. 10분만 명상하고 바로 베니나 산책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헤빗 스태킹을 해가지고 해요. 습관을 이어붙이면은 좀 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머리가 너무 팝콘 브레인이 안 되고 집중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지는 좀 나만의 기준과 속도가 있는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AI 시대 이런 도파민 시대는 그냥 요약본이나 쉽게 먹는 도파민 서핑의 이런 정보 과부하로 받는 그런 것보다는 스스로 생각하고 읽고 사고하고 쓰고 뭐 그런 거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내가 내 인생 주도권을 좀 가지고 살자. 핸드폰에 너무 정보에 모든 거를 내맡기지 말자.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조만간 또 다른 이야기들로 아마 내일은 AI 이야기 한번 할 것 같은데 저도 업무에서 AI를 많이 써서 또 그거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